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전 10시 정각이었어요. 오늘 처음 오시는 청소업체 분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클린라이프 청소 서비스입니다. 그 목소리, 그 얼굴. 10년 전 이혼한 전처 설아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도윤입니다. 올해 38살이고요. 인천 연수구에서 푸른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게를 15년째 이어오고 있지요.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지금은 세탁소 옆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이혼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1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당시 저는 28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면서 갑자기 세탁소를 물려받게 되었어요. 아내 설아는 26이었죠. 처음 몇 해는 괜찮았습니다. 가게도 나름 장사가 되었고 설아도 옆에서 장부를 봐주며 도와주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소박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을 꾸려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큰 프랜차이즈 세탁소들이 하나둘 동네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운영, 당일 배송 서비스, 각종 할인 이벤트까지. 우리 같은 작은 가게는 경쟁이 되지 않았어요. 매출은 눈에 띄게 줄었고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새벽 5시에 문을 열어 밤 11시까지 가게를 지켰어요.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요. 같이 저녁이라도 먹어요. 설아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귀찮다는 듯이 대꾸했어요. 나 바빠. 오늘 물량이 많아서 늦을 것 같아. 결혼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설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 상담해 볼 게 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다림질하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가게 사정이 어떤데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해? 한가한 게 아니에요. 제 꿈이에요. 꿈? 당장 가게 살리는 게 먼저지. 무슨 꿈이야? 그럼 언제요? 언제 제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나중에. 가게가 좀 안정되면 그때 해. 나중에. 저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어요. 결혼 5년째, 설아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함께 있어도 대화가 없었어요. 아니, 대화를 나눌 거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복지관에 갔다 왔어요. 자원봉사 한 달에 2번씩 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설아가 말했습니다. 지금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 가게 일도 바쁜데. 제 시간 내서 하는 거예요. 피해 안 준다고? 당신이 없으면 장부는 누가 봐? 저는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차피 내 말은 안 듣잖아. 당신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죠. 그 말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내가 언제 당신 말을 안 들었어? 항상이요. 매번 나중에 안 돼. 바빠만 반복하잖아요. 결혼 6년째 되던 해 가을, 가게 매출은 바닥을 쳤습니다. 한 달 수입이 150만 원밖에 안 되는 달도 있었어요. 저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냈고 설아에게 짜증을 부렸어요. 왜 장부 정리를 이렇게 해놨어? 제발 좀 정신 차려. 설아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제 말을 들었어요. 그해 겨울, 제가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어. 그것도 문제야? 다음 날 아침, 설아는 식탁에 이혼 서류를 놓아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하고 싶어요. 저는 멍하니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는 3년 동안 생각했어요. 설아, 당신한테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도구죠. 나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신은 단 한 번도 그걸 인정해 준 적이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늦었어요. 결혼 7년째 되던 해 2월, 우리는 법원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잘 살아요.
그게 설아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설아는 제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이혼 후 10년 동안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웠어요. 밤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삶이 이어졌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혼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 거예요. 업자를 불러 확인해 보니 배관을 전체를 다 뜯어내고 새로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700에서 8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제게는 거금이었어요. 일단 누수를 막고 청소라도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클린라이프 청소 서비스라는 곳을 발견했어요.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다음 날 오전 10시에 현장 확인을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 설아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한참의 침묵 끝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천장 누수라고 하셨죠? 설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10년 전 기억 속의 설아와는 달랐어요. 설아는 묵묵히 천장을 살펴봤습니다. 사다리에 올라가 손으로 벽을 만져보고 곰팡이가 핀 부분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결혼했을 때 설아는 부드럽고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은 작업복을 입고 사다리에 올라가 있었어요. 대략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아는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떠나려는 그녀를 보며 저는 어떻게든 말을 붙잡고 싶었어요. 설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요. 청소일은 언제부터 한 거야? 이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0년 동안 청소일을 해온 건가? 사회복지사를 꿈꾸던 그녀가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다음 날 오후 견적서가 문자로 왔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저 한도윤입니다. 진행하고 싶은데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어떠세요? 설아 씨도 오시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팀장이니까 같이 가야죠.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게를 정리했어요.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우스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9시 정각, 설아를 포함해 4명의 직원이 왔습니다.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한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설아는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단단하고 책임감 있고 믿음직한 팀장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설아만 혼자 남아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설아 씨, 식사는 안 하세요? 같이 드실래요? 괜찮아요.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고객님은 밖에 계시는 게 안전해요. 고객님.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때 제 아내였던 사람이 이제는 저를 고객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와서 마무리 작업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벤에 올라탔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설아 씨, 잠깐만요. 차라도 한잔 할래요? 됐어요. 제발 잠깐만이라도. 도윤 씨, 우리는 이제 남이에요. 알아. 하지만 할 말이 있어. 미안하다는 말.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나한테는 옛날 일이 아니야. 10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 설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가 있어요. 제가 지하철 타고 갈게요.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커피를 시켰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 일하면서 지냈어요. 청소일은 힘들지 않아? 힘들죠. 근데 할만해요. 사회복지사는 포기한 거야? 설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안 됐을 뿐이에요. 무슨 상황? 이혼하고 나서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셨어요. 병원비며 생활비며 제가 다 책임져야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걸 나는 몰랐어. 알려줄 이유가 없었죠. 이미 남이었으니까요. 처음엔 식당에서 일했어요. 그러다 청소일을 알게 됐어요. 낮에는 가정집 청소 나가고
밤에는 빌딩 청소. 그렇게 2년 정도 일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한 거야? 15시간? 잠은 4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세요. 미안해. 왜 사과를 해요? 도윤 씨 잘못이 아닌데. 내 잘못이야. 내가 당신한테 잘했더라면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거잖아. 도윤 씨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 인생이 힘든 건 도윤 씨 때문이 아니에요. 하지만 도윤 씨가 미안해할 건 결혼했을 때 저를 사람 취급 안 한 거, 그게 미안한 거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 나는 당신을 사람으로 안 봤어. 정말 미안해. 설아,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 당신 지금 행복해? 설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불행하지는 않아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 외로워. 혼자 사는 게. 재혼 생각은 안 해봤어요? 못하겠어. 설아,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직도 당신을 잊지 못했어. 무슨 소리예요? 10년 동안 다른 사람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매일 후회하면서 살았어. 도윤 씨, 나도 알아. 지금 와서 이런 말 하는 게 우스꽝스럽다는 거. 하지만 진심이야. 그건 도윤 씨 감정이에요. 저는 이미 다 정리했어요. 설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 당신이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설아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요? 응. 일주일 동안 저랑 같이 현장 일을 해봐요. 뭐? 제가 하는 일을 직접 겪어보는 거예요. 그걸 다 겪고 나서도 진짜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알았어. 갈게. 언제 시작하면 돼?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에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 동안 설아와 함께 청소 현장을 다녔습니다. 첫날은 노부부 댁 정리 작업이었어요. 집안이 온통 물건으로 가득했습니다. 트럭 2대 분량의 짐을 정리했어요.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다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피스텔 청소였어요. 쓰레기가 가득하고 벽에는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치워? 하나씩 하면 돼요. 저는 묵묵히 쓰레기를 담았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지만 참았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지나갔습니다. 매일 다른 현장을 돌았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허리가 아팠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다리 근육이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늘 새벽같이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힘들어 보였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금요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힘든 현장이었어요. 노숙자가 살던 쪽방을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집안이 온통 벌레 투성이었습니다. 저는 구역질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해가 질 무렵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돌렸어요. 일주일 어땠어요? 힘들었어. 정말로. 이런 일을 당신이 10년 동안 해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 나는 그걸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설아, 나 진심으로 미안해. 이 일이 싫은 건 아니에요. 힘들지만 보람도 있어요. 그래도 당신 꿈은 아니잖아. 꿈은 바뀔 수 있어요. 설아, 한 가지만 더 부탁해도 될까?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설아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 씨,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알아. 하지만 나는 진짜 변했어. 일주일 동안 당신 곁에서 일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 그건 일주일 만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시간을 줘. 1년이든 2년이든 내가 진짜 변했다는 걸 보여줄게.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아직 도윤 씨를 믿을 수가 없어요. 다시 그런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상처 주지 않을게. 약속해. 약속은 쉽게 깨져요. 그럼 보여줄게. 행동으로. 설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 첫째, 저를 따라다니지 마세요. 연락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해요. 알겠어. 둘째,
저한테 선물이나 돈 같은 거 주지 마세요. 응. 셋째, 당신 자신을 먼저 돌보세요. 저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위해 사세요. 알았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만 연락하자고 하면 그때는 깨끗하게 포기해 주세요. 좋아.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세탁소를 제대로 수리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천장과 보일러를 모두 새로 했습니다. 원룸도 정리했어요. 쌓여있던 쓰레기를 버리고 먼지를 닦았습니다. 라면 대신 밥을 지어 먹었어요.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야, 도윤아. 오랜만이다. 미안. 그동안 연락 못해서. 친구들과 만나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세탁소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오늘은 친구들이랑 저녁 먹었어요. 설아는 가끔 짧게 답장했어요. 잘 지내네요. 친구들 자주 만나세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설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도윤 씨, 주말에 시간 있어요? 저희 어머니 뵐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심이야? 네. 한번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토요일, 저는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설아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그녀는 밝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설아의 어머니를 뵀어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도윤 씨, 저녁 같이 먹을래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네. 오랜만에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우리는 작은 한정식 집으로 갔어요.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했어요. 도윤 씨, 요즘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 네. 문자 내용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도윤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아직도 조심스러워요. 도윤 씨를 완전히 믿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알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 하지만 시도는 해보고 싶어요. 다시 가까워지는 거요. 저는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설아. 정말로. 약속해요. 다시는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절대로 그러지 않을게. 저도 노력할게요. 마음을 여는 거.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을밤은 차가웠지만 가슴은 따뜻했어요. 설아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존중하며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1년 후, 저와 설아는 다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재혼은 아니었어요.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이로 지냈습니다. 저는 세탁소를 계속 운영했고, 설아는 청소업체 팀장으로 일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설아의 어머니를 찾아뵙고 가끔 영화를 보러 가거나 한강을 걸었어요. 소박하지만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우리는 벚꽃이 핀 공원을 걸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언젠가는 다시 결혼할까요? 당신이 원한다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도 같은 생각이야. 중요한 건 서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니까. 우리는 손을 잡고 벚꽃 아래를 걸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도윤 씨, 고마워요. 변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다시 기회를 줘서.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나도. 잘 부탁해. 봄이 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우리의 두 번째 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천천히 함께.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10년 전 이혼하면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설아를 다시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잃은 게 아니라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였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진심만 있다면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럼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를 잃고 후회하고 계신가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늦지 않았어요. 진심을 다한다면 기회는 다시 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